네, 지난 29일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에 대해 북한은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 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의 모습과 도중에 탄두부가 분리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자, 이어서 명중 오차 7m, 비행거리 450여 킬로미터, 비행시간 382.8초라는 사격 결과 화면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도미사일에는 눈과 날개를 달아 명중률을 높였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처럼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할 수 있는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태평양 상공 외기권에서 다른 미사일로 정확히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놓인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북한 문제 알아볼 텐데요. 자, 저희 YTN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는 계속 앉아 계시고요.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용환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게 지금 북한 매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사일이 예상 목표 지점에 7m 정도만 이 오차가 있고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예. 좀 특별한 미사일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스커드 ER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개발한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종류고 그 ER의 정밀도를 높인 일종의 개량형이라는 것이죠.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개량형인데 정밀도를 굉장히 높여서 예. 심지어 7m 편차를 보이는 정도로 정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증거의 하나로서 탄두 꼭대기에 날개를 붙여가지고 정밀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제 GPS 장치 같은 것을 분명히 달아가지고 높였다고 하는 건데 북한의 발표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북한의 발표 중에서 어떤 부분은 선전선동 차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m 편차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기는 아직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미사일이 450km를 날아갔고 고도를 120을 유지했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다면 예.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는 명중률이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에 북한 미사일이 세상 미사일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소리들을 했었어요.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왜냐하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편차가 가장 심해서 뭐 900m, 네. 2km 정도 떨어지니까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장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북한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미사일 모양을 달리하면서 결국은 뭐 북한 발표대로 하면 카나브라고 하는 그 날개를 달았고 소형 발전기 엔진을 달았고 눈을 달아서 결국은 7m 오차를 성공시켰다는 건데 김정은의 이야기가 지난해 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있건 어떤 해상에 있건 어떤 함선이건 바늘귀를 맞추는 정확성을 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라. 그런데 이번에 대성공을 했다. 북한 보도는 그건데 예. 그걸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그 방향 쪽으로 숱한 미사일과 재력을 써가면서 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CBM도 개발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ICBM? ICBM하고 엊그제 쏜 미사일하고는 종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지난 14일에 쏜 화성 12호 있지 않습니까? 화성 12형은 ICBM하고의 연관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아하.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거리가 한 4,000km에서 잘하면 5,000km까지도 나갈 수 있다. 예.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5,500을 넘기면 ICBM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먼저 번에 보여준 그 기술로 보면 4,000km 이상은 나가니까
그 정도 되면은 ICBM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화성 12호는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거는 그게 아니라 남쪽을 향한 위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450km를 보냈는데 정밀도를 7m 편차, 이제 북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정도라면은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무기를 갖게 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미국을 향하는 ICBM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도 아직은 북한이 그 8,000km, 10,000km, 12,000km까지 가는 정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빠르면 1, 2년 내에 시험 발사를 할 수 있고 좀 늦으면 뭐 4, 5년이라고 이제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실전 배치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정은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거의 수백 기의 그 비싼 미사일들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 군인들 속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 저렇게 하늘에다 자꾸 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김정은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가지고 사거리를 늘리면서 정확도를 가진 미사일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거는 정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 국가적 힘을 넣어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14일 날, 21일 날, 글쎄요. 27일 날, 29일 4번 동안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 미국과 중국은 물론 남조선도 여기에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린 우리 길을 간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명백히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근데 미국도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가동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 북한 미사일 가정에서 그 요격에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 개발의 일환입니다. 이 5월 30일에 실험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뭐 오래전에 예고가 됐던 거고요. 다만 며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쏴댔기 때문에 이번에 가상 모의 로켓을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로 가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ICBM이 개발됐을 경우에 그 미사일,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을 해서 그걸 입력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점이 다른 거죠. 근데요, 이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실험도 하고, 근데 그걸 뭐 꼭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코리 가트너 미국 상원의원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강경한 입장을 갖고 뭐 있는 미국의 거죠? 입장은 뭐 공화당과 민주당을 다 넘어서 결국은 강경하게 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아베 총리하고 일본 아베 총리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은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할 단계지 지금 대화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 입장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게 거의 궤적은 같이 하는 큰 노선인데 이제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는데 개성공단을 아마 북한에서도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열자고 할 때. 또 우리도 유엔 제재하고 상충되는 문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 남북관계 측면에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제 제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북한이 달라진 생각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 제재하고 어긋난다는 그 생각 자체는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